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무래도 청와대 개편 이야기 해야 되겠죠? 예, 지금 여러 언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거의 확정적이라고 예, 봐야죠, 이 정도면. 애초에는 설 전후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하지만 이제 문 대통령은 더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동안에는 김정은 위원장 그 서울 답방 이 건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게 지난 연말을 우리가 희망했었지 않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남북 공동선언 추진위원장 직함을 맡고 있기도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박람을 치르고 나서 이렇게 빠진다 이런 그림이었는데, 연말 박람이 무산됐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 인사가 임박한 걸 보면은 뭐 이달 연초 박람할 가능성이 희박한 거 아닌가. 네. 새 라인업을 빨리 짜가지고 그 사람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박람을 치르게 하자, 뭐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굳이 더 미룰 필요가 없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인사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또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물론 아무나 시킬 수는 없지만은 이런 내각에 비해 가지고는 신속한 인사가 가능하죠. 이미 이렇게 보도가 됐으니까 다음 주에 날 것 같아요. 뭐 사람 이름도 다 거론되던데요. 비서실장 교체가 핵심인데 한참 전부터 4-5명 이름은 거론됐어요. 사실은 이 이름들은 문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거론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비서실장 같은 자리는 한 사람이 뭐 몇 년 이렇게 오래 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박정희 정권 때 보면은 김정년 비서실장 같은 사람은 되게 오래 했습니다. 5년, 6년 이렇게 했을걸요, 아마. 예. 그때는 이제 권위주의 시대고 민주화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게, 그렇다면은 청와대는 이제 1기는 어떤 컨셉, 1기가 어떤 컨셉이면 2기는 어떤 컨셉,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아하. 물론 그 그림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첫 실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으로 정해졌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런 사람이 후보군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지금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가장 유력하다는 식으로 보도가 돼요. 그렇죠. 지금 여러 매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서실장 자리에 노영민 대사를 단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인사라는 게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이 정도면 거의 확정된 거라고 봐야죠. 만약에 언론들이 헛다리 짚고 있다, 이런 거라면은 청와대에서는 뭐 정해진 게 없다, 최소한 그 정도의 반응이 나오는 게 상례거든요. 예. 지금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시시각각 유력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거는 맞다는 방증이겠죠. 네. 실장. 그다음 어디까지 바꾸는 거예요? 일단 이제 경제 라인은 전반적으로 교체하고 재정비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가는 거고, 안보 라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 정상회담 및 북핵 이슈가 진행형이니까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청와대가 아시다시피 비서실장을 필두로 해서 안보실장, 정책실장, 3실장 체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는 비서실장과 그 휘하의 정무, 공보 이쪽 라인 교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비서실장 밑에 정무 공부만 있는 게 아니라 민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정은 유임이다? 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조국 수석의 상징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럼 생각보다 대폭 개편은 아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다 바꾼다 이러면 쇄신의 의미가 크게 다가올 수 있지만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면은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리고 경제 라인은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대폭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안보 라인이 더 하느냐 마느냐 정도인데, 안보 라인은 이어지는 흐름, 이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정무 공보 라인으로 가는 것인데, 예. 일단 이쪽은 대통령 취임 때부터 사람들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좀 소진된 면이 클 거예요, 에너지가. 피곤하다 이거죠? 예, 청와대 일이 워낙에 경무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민정수석 유임될 걸로 보입니다. 조국 수석. 뭐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서 조국 수석을 유임한다, 이런 이야기 들리는데, 뭐 조국 수석이 있으면 사법개혁이 되고 없으면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제외한 사람 중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일전에 이제 민정수석 교체설이 나올 때 안민석 의원이 뭐 조국은 촛불의 상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가치나 호에 대한 판단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민정수석실 내부에 뭐 이러쿵저러쿵 정치적 논란이 많으니까 뭐 차제의 민정수석까지 바꾼다, 이런 것도 하나의 상징일 수 있는데, 그런 야권의 공세에는 굴복하지 않겠다. 또 그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꾸면은 뭐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바꾸라고 하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할 수도 있는 거고 정면 돌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선택지인데 결국은 이제 후자를 선택한 걸로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가장 상징적인 비서실장을 임종석에서 만약 노영민으로 교체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그럼 우리가 먼저 임종석
시스템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될 게 있어요. 네. 문 대통령 취임 며칠 만에 이제 왜 청와대 상춘제에서 대통령,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등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커피를 손에 들고 산책하는 사진이 큰 반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전임 정부와 극명한 대비. 대통령뿐만 아니라 참모들도 전 정부에서는 뭐 김기춘, 이병기 뭐 이런 분들이 70대 인사들이 비서실장을 지냈는데 예. 그 이미지의 대비가 극명했잖아요. 뭐 밝음, 소통, 격이 없음. 그 사진 한 장이 그걸 보여준 거였거든요. 그랬죠. 임종석 체제의 상징은 바로 그 컨셉이었습니다. 우리는 젊다, 밝다, 민주적이다, 소통이 된다.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가 탁현민 행정관으로 대변되는 그 기획력 같은 거. 예. 그리고 그 임종석 실장이 대학생 시절에 임수경 전 의원을 평양 청년 학생 축전에 전대협 특사로 파견한 전대협 의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남북 대화에 대한 또 상징성. 네. 그 두 가지 상징성이 제일 큰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선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자극이 되고 막 감흥이 있고 이런 것은 자꾸 보면 익숙해지니까 예. 이제 그게 빠질 때가 됐다. 그렇다면 새로 바뀌는 노영민 체제는 무슨 컨셉이냐일 건데, 일단 노 대사는 문 대통령에 아주 가까운 측근입니다. 임 실장은 뭐 이번 대선 때부터 인연을 맺었고 사실 그 이전엔 별다른 인연이 없었는데 노 대사는 2012년 문 대통령이 첫 대선에 나왔을 때부터 측근에 있었거든요. 네. 정치 시작할 때부터 뭐 옆에 있었던 핵심 인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대통령하고 더 가까운 사람이 들어온다 이런 면도 있겠죠. 예. 충북 청주 출생으로 그 지역에서 17, 18, 19 연이어서 3선을 한 국회의원 출신인데 뚝심과 추진력을 인정받는 인물이에요. 보통 이럴 때는 좋은 평가만 전하긴 하는데 뚝심과 추진력을 인정받는다.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뭐 화합, 세심함 이런 것은 그렇게 강점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말도 되겠죠. 예. 뭐 계속해서 거론되던 양정철 전 비서관 설도 아직은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오늘자 중앙일보 인터뷰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 인터뷰가 나온 시점도 묘해요. 뭐 핵심을 말하자면 안 한다. 대통령이면 판단하실 바지만은 내가 어떤 자리를 맡더라도 주목을 안 받을 수가 없다. 내가 안 간다 이랬는데 저는 양 전 비서관은 마지막 쯤에 청와대 들어갈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이 퇴임을 준비하고 그런 쯤에서의 또 비서실장의 컨셉은 다르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 마지막 비서실장이 문재인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랬죠. 그때 문재인 비서실장은 정치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컬러의 인물이었거든요. 네, 마지막 쯤에는 양정철 뭐 전 비서관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아니다. 네.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은 그럼 교체되는 거죠? 네, 한병도, 윤영찬 두 사람 다 나가는 건 확실합니다. 두 사람 다 이제 상당히 피로도가 누적됐을 거고 또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 이게 뒤에 누가 들어오느냐? 한병도 수석 후임으로는 두 사람 이름이 거론돼요. 강기정, 이철희. 강기정 전 의원이고 이철희 현 의원이죠. 두 사람 다 한병도 수석보다는 중량감이 조금 높다고 뭐 객관적인 평가가 있고 예. 국민소통 수석 후임은 김의겸 대변인의 영전 혹은 그 MBC 기자 출신인 김성수 의원의 발탁 등이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거론된 사람 가운데 이철희, 김성수 두 사람은 현역 의원이잖아요. 비례대표 의원이죠. 그러니까 부담이 있지만 약간 덜합니다. 지금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이에요. 그 직전에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했는데 그때 비례대표 의원이다가 사퇴하고 갔어요. 아하. 그러면은 이제 두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건데 그럼 후순위가 승계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명단을 오늘 보고 왔는데 이런 사람이 후순위였구나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 지금 품결은 없는지 뭐 좀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한 고려들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지금 청와대에 들어간다면요. 100%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다음 총선 출마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총선에 나가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딱 1년 뒤인데요. 그렇죠. 공천이든 당선이든 너무나 쉬운 지역이구나. 비례대표가 아니면 상당히 빡빡할 것이고 또 당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 거냐. 그때는 지금보다는 청와대 힘이 좀 더 떨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럼 지금 그 거론된 이철희, 김성수, 강기정 이런 분들은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다음 총선 포기다 이거죠. 그렇죠. 그것도 또 확인이 돼야 되죠. 노영민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윤곽은 이제 잡힌 거네요. 그렇죠. 자, 정리해 보면은 비서실장,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 바뀌고 민정수석 유임입니다. 인물
인물은 비서실장 임종석에서 노영민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뭔가 확 당긴다는 인식은 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전 정부를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첫 비서실장이 허태열에서 김기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큰 변화였죠. 예, 법, 검찰 뭐 이런 걸 통해서 장악을 강하게 하겠다 이런 네. 의도가 보였는데 이번엔 약간 뭐 그 정도 연결성이 강해 보인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확 바꾼다는 이미지는 못 준다. 그러나 그렇죠. 바꿀 때는 됐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